뉴욕 한인회 이민사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 전시돼 일본군에 의해 짓밟힌 여성들의 인권을 알리게 됩니다. 6월 5일 뉴저지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오는 15일 유권자 등록이 마감됩니다. 살모넬라균 감염이 확산돼 동부 지역에서 환자가 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르면 내년부터 H-1B 비자 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컴퓨터 무작위 추첨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학생 신분이 아닐 경우 불법 체류로 간주돼 재입국 금지 대상자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 이민사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워싱턴 DC를 찾아갑니다. 연방의회 의사당에 전시돼 일본군에 의해 짓밟힌 여성들의 인권을 알리게 됩니다. 이민사 박물관은 동부 지역 순회 전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상징, 평화의 소녀상. 뉴욕 한인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한인회 이민사 박물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오는 6월 7일 워싱턴 연방의사당에서 특별 전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민사 박물관 위안부관을 조성하면서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것과 동일한 작품으로 특별히 순회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이동이 가능하게 제작됐습니다. 김인선 뉴욕 한인회장은 이번 특별 전시가 역사적인 진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여성 인권을 위한 상징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안부 이슈는 바로 early start of 미투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소녀상을 통해서 전 세계 여성 인권을 상징하는 심볼릭 아이콘으로 승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워싱턴 DC 특별 전시는 6월 7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비지터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캐롤라인 멜로니, 그레이스 맹, 조셉 크라울리 등 6명의 하원의원 주도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와 함께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전통 음악회와 한복 패션쇼도 함께 열리게 됩니다. 뉴욕 한인회 이민사 박물관은 이번 특별 전시를 시작으로 미 동부 지역의 순회 전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6월 5일 뉴저지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오는 15일 유권자 등록이 마감됩니다. 특히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비선거는 최대 한인 밀집 타운인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에 시장과 시의원 선출이 있어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오는 15일까지입니다. 이미 유권자로 등록한 주민은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18세 이상 시민권자 중 유권자 등록을 한 적이 없으면 15일까지 등록을 해야 6월 5일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비선거는 오는 11월 본선거에 나설 민주공화 각 당의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이며 팰리세이드 파크는 민주당이 초강세인 지역이기 때문에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뽑히면 본선거 승리는 사실상 확정된 것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는 현재 민주당 등록 유권자가 총 2,805명으로 이 중 45%인 1,252명이 한인입니다. 소속 정당이 없는 유권자도 당일 결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예비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인 약 2,000명이 선거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비선거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우면 우편 투표 또는 각 타운이 속한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균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로즈 에이커팜이 생산한 모든 달걀을 리콜 조치했지만 살모넬라 감염 환자는 동부 지역에서 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는 뉴욕, 뉴저지를 비롯해 동부에서 살모넬라 감염 확진 환자가 35명으로 늘어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주말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아직까지 살모넬라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발생한 지역은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콜로라도 등 총 9개 주입니다. 지난달 13일 로즈 에이커 팜은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이드 카운티에서 생산한 달걀 샘플에서 살모넬라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즉시 달걀 2억 674만 248개를 잦은 리콜했지만 리콜 발표가 나온 후에도 살모넬라 감염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콜된 달걀은 겉포장 패키지에 공장 번호 P165가 찍혀있는 컨트리 데이브레이크, 푸드 라이온, 선샤인 팜, 그레이트 밸류, 글렌뷰 등의 브랜드 네임으로 유통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10년 5억 5천 개의 계란이 리콜된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한편 연방식품의약청에 따르면 살모넬라 감염은 육류나 우유, 달걀뿐 아니라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감염되면 72시간 내에 설사, 복통, 구토, 고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대부분의 환자는 2-3일 내에 회복되지만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법으로는 손을 철저히 씻고 도마 등 음식과 직접 닿는 부분을 뜨거운 물이나 소독제로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한 시민운동가가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타운 정부의 회의 기록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입니다. 뉴저지주의 시민운동가 제시 윌로스키는 비공개 회의 기록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주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와 지나 킴 클럭을 주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윌로스키는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에 지난 2016년 1월과 2월 그리고 4월 열린 비공개 회의 기록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1월 회의는 팰리세이드 파크 정부 앞으로 발행된 $1,000 수표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한 혐의로 체포 기소된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서의 마크 매싱 경사에 대한 징계 논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2월과 4월 타운 의회 회의는 벤자민 라모스 전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서장 징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는 윌로스키의 회의록 공개 요구에 대해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윌로스키는 지난 3월에도 데이빗 로렌조 팰리세이드 파크 행정관이 타운 정부로부터 받았던 6만 8천여 달러의 실비 정산 서류를 공개하라는 요청을 팰리세이드 파크 정부가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따르면 내년부터 H-1B 비자 심사에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컴퓨터 무작위 추첨제가 폐지돼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사 학위 소지자가 H-1B 비자를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오는 7월부터 H-1B 비자 심사 규정 변경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immigrationlaw.com이 전망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내년 1월부터 H-1B 비자 심사의 새 규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H-1B 제도 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7월쯤에는 규정 변경 초안 작성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채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각 부처에서는 이 행정명령을 단계별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의 2조 B항은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부는 외국 노동자의 미국 내 취업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했으며 5조 B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H-1B 비자가 가장 전문적이거나 보수를 많이 받는 신청자에게 발급될 수 있도록 국무부와 법무부, 노동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개혁안과 사기 방지 방안을 제출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외에도 H-1B 비자 프로그램에서 전문직의 조건도 더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아웃소싱 업체들의 H-1B 비자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고용주, 피고용인 관계에 대한 규정도 더 엄격하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그동안 학생 신분이 아니어도 재입국에 지장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불법 체류로 간주돼 재입국 금지 대상자가 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오는 8월 9일부터 유학생 등 학생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학교 등록이 끊긴 날짜부터 불법 체류 기간으로 자동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학업을 중단해도 이민 당국에 적발되지 않는 한 불법 체류 기간 문제로 인해 재입국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이민 당국은 적발 유무와 상관없이 학교 등록 중단일부터 불법 체류 기간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국으로 갔다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법 체류 기간으로 인한 3년 또는 10년 재입국 금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행 이민법 규정은 불법 체류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사이 미국을 출국하면 출국일부터 3년 재입국 금지, 불법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미국을 출국하면 출국일로부터 10년 입국 금지를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이민변호사협회는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준비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범죄 전과자들은 새로 여권을 발급받고 여권에 전과 기록이 명시됩니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해부터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국제매건법을 한층 확대한 여권 발급 규정 최종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성범죄 전과자들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이 취소 처리되며 신규로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새 여권에는 성범죄 전과자라는 문구가 인쇄됩니다. 국무부는 성범죄 전과자들의 여권 무효화는 우선 해당자들에게 통보를 한 후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자들은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 항소가 가능합니다. 또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해서는 임시 여권을 발급해 입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권이 무효화된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은 여권을 새롭게 신청할 수 있지만 새 여권 뒷표지 안쪽에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로서 형법에 따른 성범죄 처벌 조치를 받고 있다는 문구가 적히게 됩니다. 뉴저지주의 간병이나 출산 때의 유급 휴가 기간과 급여가 2배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주 상원노동위원회는 지난주 최대 12주의 유급 간병 출산 휴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해 본회의로 보냈습니다. 법안은 뉴저지 유급 간병 출산 휴가 보험제도의 휴가 기간을 현재 최대 6주에서 12주로 확대하고 보험 급여도 주당 최대 633달러에서 1,19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최대 6주까지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는 뉴저지주는 휴가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12주까지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바꾸려는 움직임이 계속돼 왔지만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민주당인 필 머피 주지사의 취임으로 입법과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업주들은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날 주 상원 환경위원회는 주 저녁 해변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도 승인했습니다. 이 역시 크리스티 전 주지사에 의해 무산됐던 법안이지만 머피 주지사 취임 이후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상업용 차량에 대한 주차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UPS나 페덱스 등 주차 위반이 잦은 운송 배송 업체들에 대해 더 이상 티켓 할인이나 면제 혜택을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재무부가 오는 11월부터 상업용 차량에 발부하는 주차 위반 티켓 범칙금에 대해 할인 또는 면제해주던 관행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시정부는 주차 위반이 잦은 UPS, 버라이전, 페덱스 등 운송 배송 업체에 대해 주차 위반 범칙금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교차로를 막고 주차한 경우에는 현행 벌금 115달러에서 15달러까지 할인했던 것을 전액 다 부과하도록 하며 이종 주차의 경우 벌금 115달러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앞으로 60달러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잦은 불법 주차와 주차 위반 벌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업체들의 행태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수정안으로 앞으로 시정부의 티켓 발부 수익은 올 회계년도의 예상 수익인 5억 2,500만 달러보다 1,7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시정부는 지난 3월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혼잡과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클리어 커브 주정차 시범 단속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배송, 운송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과 주변 상권은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최근 불법 이민자 추방과 인종 갈등 등 경직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불안 증세를 나타내는 한인들이 증가해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심할 경우 자살이나 사회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홍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한인들은 30% 증가했습니다. 주로 불안장애 증상으로 병원을 찾고 있으며 심할 경우엔 공황장애, 피해망상,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안한 사회, 공포 분위기가 현대인들의 정신질환 발병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이민자들 추방이라든지 이런 그 인종 간의 갈등이라든지 그게 참 큰 원인이고 또 경제적으로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그 불안 장애가 오면은 제일 심하게 오는 게 이제 공황 장애라고 극심한 불안을 이제 느끼게 되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공황장애는 갑자기 극도로 불안해지면서 숨이 막히고 심장이 두근거려 죽을 것만 같은 극심한 공포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일상생활에까지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또 기억력이 감퇴되는 노년층은 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피해망상으로 발전되며 10대들과 대학생들은 지나친 경쟁 구도와 전자기기에 집중된 고립된 생활 방식으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신체와 마찬가지로 정신건강도 수시로 점검해 자신의 정신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상생활에 자기 음식에 신경을 쓰듯이 유해 음식도 많잖아요, 요새는. 그렇듯이 우리 정신 건강에 매일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드바이스를 듣고 남과 상의하고 하는 그런 경험이 꼭 필요하고. 한편 전문가들은 복잡한 사회에서 불안감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심각한 증상으로 발전하지 않기 위해선 신체 활동을 늘리고 취미 활동 등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1,376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하고 88억 달러의 재정 흑자 가운데 3억 5,900만 달러를 노숙자 관련 문제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LA시 15개 지역구마다 노숙자 쉘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이번 예산안 배정을 적극 지지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외에도 브라운 주지사는 교육과 재난 등을 위한 예산을 책정했으며 일부는 경기 불황에 대비한 레이니 데이 펀드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최근 뉴욕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객 등 2명이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홍역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여행객은 지난달 30일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워싱턴 DC까지 버스 투어를 이용했으며 또 다른 감염자는 버겐 카운티 주민으로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잉글루드 타운 센트리 아파트와 르네상스 오피스, 콜럼비아 트래블 센터, 뉴욕 공항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고등학교의 이재홍 한국어 교사가 한인 교사로는 최초로 빅애플 우수 교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교사는 뉴욕 총용사관과 뉴욕 한국교육원 등과 협력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다고 교육국이 밝혔습니다. 2018 빅애플상 후보 6,500여 명 가운데 이 교사를 비롯한 17명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윤경복 한인 커뮤니티 재단 사무총장이 오는 7월 1일부터 미국 전역에 지부 10곳을 운영하고 있는 아텍의 자선협회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됩니다. 뉴욕 파운데이션 등 다수의 뉴욕시 자선단체 이사직을 맡고 있는 윤 사무총장은 뉴욕시립대 방송국에서 방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아시안 아메리칸의 삶에서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상원 환경에너지위원회는 주 내 모든 해변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해변에서 흡연을 하다 첫 번째 적발될 경우 $250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 번째는 $500, 세 번째부터는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뉴저지주 해변에서 회수한 담배꽁초만 2만 9천여 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권센터 뉴욕 이민자연맹과 뉴욕 질원의 이민자 단체와 이민자들은 오늘 올버니 의원회관에 집결해 주의회에 계류 중인 운전면허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본 방송 KBN 임직원 일동은 지난 5년 동안 KBN 객원 해설위원으로 활동해온 KCS 김광석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뉴저지 훈민학당 한국학교는 지난 12일 제4회 윤동주 한영 동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상 이승정, 금상 이유나, 독도특별상은 이예별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뱅크 오브 홉 다이아몬드바 지점장이 10주년을 맞이해 기념 배너와 축하 장식으로 지점 내부를 꾸미고 지점을 방문한 고객들과 함께 다과를 나누며 기념일을 축하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기온이 올라가며 비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영상 30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영상 17도. 수요일은 기온이 뚝 떨어지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